그 얼마 전에 네. 기자 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네. 전세제도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세는 100세 시대 아닌가? 몇 세까지 사는 거죠? 그럼 전세제도 이거 폐지까지 좀 고려하고 있다. 네. 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 지난번에 전세 이야기 조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전세 사기 다루면서 이게 과연 전세가 뭐 사라질까? 뭐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당장 전세가 되게 뭐 사라지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했죠. 맞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월세가 존재하잖아요. 네. 전세 안 하고 월세만 하면 되는데 이미 전세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네. 직접. 그러니까 이거를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야 이거 전세 이제 절대 못해 끊는 게 쉽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말 하기 무섭게 지금 장관이 전세 수명 다 해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사람들이 지금 바로 전세 폐지론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쵸. 다 뭐 계획된 게 있으니까 네. 말을 하겠죠.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 시장이 좋을 거예요. 일단은 전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못 걷잖아요. 네. 아파트 하나 5억 전세 주고 있는데 세금 아무도 안 걷거든요. 그리고 뭐 한 30억짜리 전세 사는 고가 전세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거기도 세금 못 걷잖아요. 네. 거기도 세금 걷기 좋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전세 사기 같은 사건도 안 터지겠죠. 네. 그래서 정부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전세가 없어져서 나쁠 건 하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그 당위성으로 제시하는 게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한대로 하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네. 대출을 무한대로 하는 거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DTI, 뭐 DSR 있는 거고요. 대출을 안 하고 집을 무한대로 살 수 있는 게 지금 생겼잖아요. 만약에 전세가율이 만약에 99.9%다. 갭 투자한다. 무한대 살 수 있잖아요. 심지어 100%다. 취득세 때문에 못 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전세를 매매가보다 더 높게 측정해서 신축 빌라 뭐 분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500채 사고 사기 터지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아파트가 빌라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구축 같은 것도 찾아보면 저기 지방에 가면 전세가율 90%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조금 넣고 개수를 늘렸을 때 누군가가 낮아빠지면 또 사고가 터질 테니까 이런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당위성을 계속 한번 던져보는 것 같아요. 뭐 네. 당위성만 던진 게 아니라 네. 기자 간담회 보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보고 네. 뉴스도 봤는데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맞아요.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발언 네. 또 있을까요? 저는 뭐 크게 4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역전세 관련이었어요. 역전세를 겪는 집주인에게 대출을 좀 완화해주자. 뭐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고요. 네. 원래 예전부터 다 되던 거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 조금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것들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땜빵식으로 하지 말자 뭐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전세를 손보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임대차 3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뭐 1년 더 연장하자.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전세 수명 다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뭐 예시로 들려준 게 뭐 에스크로 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네. 아예 전세 보증금을 따로 이렇게 삼자가 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뭐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용역을 통해서 뭐 강구하고 있다. 뭐 요즘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네. 에스크로가 사실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제 생각은 일단 전세로 못 가게끔, 전세를 못 놓게끔 돈줄을 막거나 아니면 엄청 귀찮게 하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이렇게 하겠다 말은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반기에 뭐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네. 좀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네.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이 정책을 꺼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정책들을 왜 꺼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 장관이 왜 이런 또 의견을 꺼냈을까. 요즘 최근에 사실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좀 조용해요. 맞아요. 큰 이슈가 터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나마 터졌던 게 전세 사기였죠. 이 전세 사기를 완벽하게 사실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거든요. 지금 계속 재현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땜빵식이 아니라 새롭게 판을 짜자 라고 얘기하면
이거 대단한 빅픽처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전세 제도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네.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임차인 입장 생각해보면 이번에 여기서 좋은 정책을 꺼내면 어떻게 돼요? 스타가 되는 거 아닐까요? 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큰 그림을 이번에 이건 참 좋은 주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 영훈님, 근데 저는 네. 전세 제도에서 네. 임차인도 만족시키면서 네. 임대인도 만족시키면서 네. 이런 정책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고민하겠죠.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모두에게 좋은 호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는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거든요.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없애는 개념이 아니라 서서히 저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먼저 꺼내지 않을까. 저쪽이라면 월세로요? 전세에서 월세로. 기존에 전세를 두던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점점점 월세로 갈 수 있도록. 근데 딱 보니까 전세 내줄 돈이 없어요. 그럴까요? 아니요, 네. 할까요? 그거 대출할 수 있게 해줄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내어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월세 받으시면 됩니다. 그 월세 받은 거 가지고 대출 좀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이자 내시고 월세 좀 더 받아가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 네. 임차인한테는 이제는 그 불안하게 전세 사지 마시고 월세로 사시고 그 보증금 다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네. 걱정해서 벗어나세요. 네. 그리고 월세 내는 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팍팍 해드릴게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두 분 다 그런가? 이게 더 괜찮은 건가? 나도 월세를 받는다고? 대출 좀 저렴하게 해준다고? 이러면 혹하고 넘어올 수 있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빌라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아파트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요? 왜냐면 아파트는 네. 워낙 또 전세가가 높다 보니까 네. 월세로 환산하면은 네. 월세가 더 비쌀 거고 네. 그러면 당장 이 임차인 입장에서 네. 월 지출이 높아질 텐데 네. 이거는 뭐 국가가 보조해주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나. 사실은 뭐 어떻게 판을 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유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 전세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전세를 내놨을 때 굉장히 귀찮게 하겠구나. 전세를 내놓으면 네. 뭐 에스크로로 전세 금액의 50%는 일단 걸어놔야 된다. 50% 너무 그런가? 37%뭐 이런 식으로 네.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전세 넣는 사람들은 순자산 대비 몇 프로만 전세 줄 수 있다. 네. 대출할 때 DSR처럼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월세로 이렇게 착착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막 판을 짜지 않을까. 갑자기 탁 끊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살짝 들어요. 네. 이건 당연히 뭐 원희룡 장관 말고는 모르는 거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아무튼 흐름은 네. 월세를 유도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좀 이렇게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판을 짜고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영훈님, 근데 네. 만약에 네. 이렇게 또 얘기만 하고 또 전세 사기 문제가 흐지부지 돼서 없어졌어. 조용해졌다 여론이. 야, 그럼 또 막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일단 말을 꺼냈으니까 네.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커뮤니티 글을 좀 보니까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임대인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외로 찬성하는 임대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왜 찬성할까? 또 봤더니 사실 월세는 보통 본인이 좀 약간 좀 잔잔한 건 자기가 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전세금 가지고 또 자꾸 이제 약간 바뀌었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월세라는 시대 자체가 전세 금액이 있었잖아요. 네. 이 환산법이 있잖아요. 네. 이걸 환산해 보면 월세가 전세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보다 전세 선택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비교 대상이 전세인 거예요. 네. 전세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만 남겠네요. 매매가만 남아요. 네. 그러면 매매가로 역산해가지고 월세를 측정할 거다. 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운영하는 비, 이렇게 세금 다 해가지고 월세를 높여가지고 내놓을 거다. 네. 그러면 차라리 이게 속편하고 자기한테도 유리할 거다. 이렇게 또 막 주장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또 찬성하는 글도 많아가지고 근데 원래 반대하는 사람들 글을 안 쓰거든요. 찬성하는 사람도 글을 쓰긴 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면
이 두 사람의 여론을 가지고 정부에서 가져가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의 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한쪽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야 이게 결국은 핵심은 정책이 있는 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 선호하지 않을까 저 생각 들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내놓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그분들이 혹해서 또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물론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임차인한테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전세만큼 괜찮은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들어요. 저도 예전에 전세 많이 살았었고 참 좋았었는데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게 좋지 굳이 하나만 있을 필요가 있을까? 두 개를 주고 선택하라고 하면 좋잖아요. 네. 굳이 이걸 없앨 필요까지 있을까? 근데 이제 결국은 사람들은 제 생각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뭐 해결되지는 않겠죠. 네, 이제 용역 받아보고 또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해보고 반응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반응 보면서 또 끌고 가려고 하겠죠.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강한 워딩이 나왔지만 네, 갑자기 없어지긴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그렇죠. 네, 이거 워낙 중대한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네, 기가 막힌 정책을 내놓을지 네, 지켜봐야겠네요. 네. 다음 뭐 어떤 의견, 어떤 개편안 꺼낼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